귀가 보내는 신호 중에서 이명, 굉장히 흔한 증상이죠. 근데 이명의 원인 중에서 드물게는 뇌혈관 질환의 원인인 이명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삐 소리가 나거나 철판을 긁는 소리가 난다거나 매미 소리가 난다거나, 그 중에 일부는 우리의 뇌가 들어있는 머리를 보게 되면 이 머리에 달려있는 장기가 눈, 코, 귀죠. 뇌랑 가깝게 가장 붙어있는 장기인데요. 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까이 있는 이 눈, 코, 귀로 뇌 위험 신호가 보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눈부터 보게 되면요. 안과에 가셨다가 안과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뇌신경 쪽을 보셔야 됩니다 하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흔한 증상 하나가 복시, 즉 물체에 초점이 잘 맞지 않는 겁니다. 겹쳐 보이는 증상이 생기는 거죠. 뇌의 문제 때문에 복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요, 우리가 이 눈동자를 움직여주는 뇌신경이 3번, 4번, 6번 신경이 있어요. 그 신경들이 동시에 잘 움직여줘서 양쪽 눈을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경 한두 개의 마비가 생기게 되면 한쪽 눈이 움직이지가 않으면서 우리가 사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물체에 초점이 안 맞는 현상, 복시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뇌신경 3, 4, 6번이 어떤 상황일 때 기능을 못하고 망가질 수 있느냐, 뇌나 뇌 숨골 쪽에 종양이나 뇌경색이 왔을 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눈에 생기는 증상 중에 하나가 눈꺼풀이 안 떠지는 증상, 안검하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양쪽 눈꺼풀이 점점 내려오는 노인성으로 생기는 안검하수 말고 마치 윙크하는 것처럼 한쪽 눈이 떠지지 않는 안검하수 증상이 생기는 건 3번 신경과 관련이 있는데요. 특히 뇌혈관이 부풀어지는 동맥류가 눈꺼풀을 뜨게 만들어주는 그 신경을 누르게 되면 눈꺼풀이 떠지지가 않는 안검하수 증상이 생기게 돼요. 처음에는 환자분들은 일단 안과를부터 가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안과적인 문제로 생긴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뇌혈관, 뇌신경을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마치 이렇게 커튼 친 것처럼 시야가 좁아지는 시야장애라고 얘기하는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뇌하수체 종양이라고 해서 양쪽 미간 사이에 있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을 하는 뇌하수체라는 곳에 종양이 잘 생깁니다. 이 종양이 커지게 되면 양쪽 시신경 쪽을 건드리게 되면서 시야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뇌의 후두부, 뇌의 후두 옆부분은 극장 상이 비치는 스크린이 뇌의 후두부라고 본다면 뇌의 후두부 위에 뇌경색이나 뇌종양이 생기면 시야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눈이 아픈 안구 통증, 안압이 올라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료실에 많이 오십니다. 불과 한 달 전쯤이었나요? 제 진료실에 오셨던 분 중에 40대 초반 여성이셨고, 그분이 표현은 왼쪽 눈이 굉장히 통증이 있고 아프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별로 두통은 크게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눈이 아픈 증상이 점점 지속이 돼서 MRI를 찍었는데 전두엽 쪽에 굉장히 큰 뇌수막종이라는 거의 주먹만큼 큰 양성종양이 뇌에 있는 눈신경 쪽을 누르고 있었어요. 단순한 안구 통증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께 아니 이렇게까지 종양이 크도록 왜 가만히 있으셨습니까? 해서 저도 그냥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이 눈이란 건 뇌의 창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단단한 두개골에 막혀있는 뇌 속에서 창처럼 뚫려있는 곳이 우리 눈 안구죠. 즉 이 눈을 통해서 뇌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눈동자가 떨리고 움직이는 것을 저희가 안진이라고 의학용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어지러운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가시면 안과나 이비인후과에서 안진 검사를 합니다. 눈이 어떻게 떨리는지를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눈이 떨리는 안진, 이 증상은 말초신경성 어지럼증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안구의 떨림이 일정하지가 않고 막 불규칙하게 떨린다든지 아래 위로 떨린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뇌 안에 병이 생겨서 눈알이 떨리는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뇌에 대한 영상검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번쩍거리거나 눈앞이 하얘지거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처럼 지나가는 그런 증상들을 느끼는 것들은 편두통의 전조 증상인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뇌 표면에 생기는 일정한 전기 자극 때문에 생긴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편두통의 전형적인 전조 증상인지 아니면 다른 뇌의 위험한 사인인지는 반드시 전문의와 만나서 자세한 면담을 하시고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청신경은 뇌신경 12가지 중에서 8번 신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는 증상은 우리 이런 청신경의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드물게는 청신경 주변으로 종양이 자라면서 청신경을 눌러서 귀가 잘 안 들리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하는 청각 검사만으로는 발견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적으로 원인이 확실하지가 않은 청각 장애 증상, 귀가 잘 안 들리는 증상이 생기는 것은 뇌 검사를 해서 청각 신경 쪽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귀가 보내는 신호 중에서 이명, 굉장히 흔한 증상이죠.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이명으로 고통을 받으시고 또 잘 치료가 되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러 병원들을 전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명의 원인 중에서 드물게는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이명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께 이명 때문에 오시게 되면 어떤 소리가 나십니까? 삐 소리가 납니까? 뭐 쇠로 긁는 소리가 납니까? 어떤 소리가 납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뭐 삐 소리가 나거나 철판을 긁는 소리가 난다거나 매미 소리가 난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 중에 일부는 마치 우리가 맥박이 뛰는 것 같은 물이 새는 듯한 소리가 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동맥과 정맥 사이에 생기는 비교적 드문 뇌 동정맥 루와 같은 뇌혈관 질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뇌 동맥과 정맥을 동시에 볼 수 있는 MRI 검사를 하시는 것이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께서 나 자꾸 어지러운데 빈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글쎄요, 1960년대나 70년대에는 우리나라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경우, 소설이나 영화에서 나왔던 경우에는 빈혈 때문에 어지러운 증상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대 시절에 빈혈 때문에 어지러움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말초신경성 어지러움과 중추신경성 어지러움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지러움이 귀에서 오는 거냐 뇌에서 오는 거냐를 구별하면 됩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심한 어지러움증들, 갑자기 발생한 어지러움증들은 귀에서 발생하는 원인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이석증,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귀에서 발생하는 말초신경성 어지러움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말초신경성 어지러움증은 안정하거나 약물 치료를 하면 비교적 좋은 경과를 보이고 좋아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별해야 될 거는 중추신경성 어지러움, 뇌 때문에 발생하는 어지러움인데요. 증상으로만 구별해보면 귀 때문에 생기는 어지러움은 마치 우리 놀이기구 탄 것처럼 빙글빙글 도고 팽팽 도는 그런 어지러움입니다. 환자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눈을 뜨거나 감거나 천장이나 창문이 빙글빙글 계속 도는 그런 걸 느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증상이 생기면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말초신경성 어지러움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뇌에서 생기는 어지러움증은 그거와는 조금 달리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몸의 중심이 좀 안 잡힌다든지 걷는데 바닥이 물컹물컹 카페트를 깐 것처럼 느껴진다든지 이런 어지러움증이 생기면 뇌에서 원인으로 발생하는 어지러움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뇌에서 발생하는 어지러움증은 어떤 경우일까요? 그건 대부분 뇌 종양이나 뇌경색, 굉장히 심각한 뇌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지러움일 가능성이 많죠. 얼마 전에 제 진료실에 50대 초반의 여자분이 오셨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갑자기 어지러운 증상이 좀 생기셔서 응급실로 가셨다고 해요. 뇌 MRI를 찍었는데 이상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며칠이 지나도 어지러움증이 좋아지지가 않아서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응급실에서 찍은 MRI는 우리가 확산 영상이라고 해서 급성 뇌경색이 왔는지만을 간단하게 빨리 볼 수 있는 MRI입니다. 뇌를 전체적으로 다 본 MRI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뇌를 다 볼 수 있는 정식 MRI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자분의 어지러움증이 귀에서 오는 건지 뇌에서 오는 건지를 구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MRI를 찍었는데 애석하게도 소뇌에 종양이 나왔어요.
꽤 큰 종양이 소뇌와 뇌 숨골을 누르고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생긴 어지러움증이었습니다. 즉 어지러워서 응급실도 가셨고 심지어는 MRI 검사까지 하셨지만 그 CT나 MRI 검사가 뇌를 다 볼 수 있는 정밀한 검사가 아니었던 거죠. 즉 뇌가 원인이 돼서 생기는 어지러움증은 심각한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어지러움이 과연 귀에서 오는 건지 뇌에서 오는 건지는 환자 자신이 구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반드시 전문 의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후각하는 기능은 이제 냄새를 맡는 기능이죠. 후각 기능입니다. 근데 이 후각이 사라지거나 냄새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런 경우 이게 과연 뇌에 문제가 있을까? 우선 가장 흔한 것은 외상입니다. 머리를 다쳤을 경우 우리의 후각신경은 뇌에서 가장 표면 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뇌를 다치게 되면 뇌 기저부 골절이라고 하는데요. 뇌를 받쳐주고 있는 바닥뼈에 충격을 받게 되면 그 충격으로 인해서 후각신경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후각신경도 마찬가지로 한번 손상되면 잘 회복되지가 않아서 뇌 손상을 받은 이후에 후각을 잃는 환자들 또는 냄새가 변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우리가 원인을 예측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뇌 바닥을 싸고 있는 이 전두엽의 하부 쪽이나 측두엽 쪽에 뇌 종양 같은 것이 생겼을 때 후각이 뇌로 오는 그 경로를 차단하게 되면서 냄새가 안 나거나 냄새가 변하는 증상, 담배 냄새나 참기름 냄새 이런 걸 맡았을 때 우리가 알고 있던 익숙한 냄새가 아니라 다른 느낌으로 냄새가 난다면 혹시라도 뇌가 보내는 이상 징후는 아닌지 전문의와 상담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후각이 사라지는 것은 치매의 중요한 전조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냄새가 잘 나지 않거나 냄새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증상을 단순히 나이가 드시면서 이런 것도 변하나 보다, 입맛이 변하나 보다 이렇게 느끼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이런 눈이나 코, 귀에 생기는 증상들은 당장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생기시면 보통은 증상과 관련된 전문가를 보통은 찾게 됩니다. 이비인후과나 안과를 찾게 되고요. 1차적으로 이비인후과 안과 전문의들이 1차 진료를 하고 그게 안구나 귀, 코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판단되면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뇌신경 쪽을 한번 검사해 보십시오라고 권유를 드리는데요. 그런 권유를 받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뇌신경 전문의를 찾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눈에 생기는 증상들, 복시 증상이라거나 눈꺼풀이 떨어지는 안검하수 증상 이런 증상들은 굉장히 응급한 뇌혈관 질환의 경고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마시고 뇌신경 전문의를 찾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